네,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ISA 특집 3일째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여러분들도 손에서 이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는 건데요. 그 전에 가입 유의사항도 알아봐야 될 테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또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또 은행별로 장점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니까요. 끝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WM자문센터의 서상원 차장 그리고 농협은행 신탁부의 김영범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항상 한 바구니라고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구니에 어떻게 편입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잘게 쪼개다 보면 이게 국내 주식형 펀드를 또 담느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은행 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편입을 하는 게 좀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비과세 혜택만을 저희가 감안한다면 사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최대한 많이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주식형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이제 국내 주식형의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굳이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일반 계좌를 활용하셔도 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ISA 국내 주식형을 담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라 말씀드릴 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물론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긴 하지만 현재 2월 29일부터 시작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가입 제한이나 가입 기간에 대해서 좀 더 ISA보다 좀 더 넓은 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그쪽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과세가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인 ELS,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부분도 꼭 검토하시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는 그냥 깔고 갑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ISA에 대한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해외 주식형 펀드를 편입시키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농협 측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도 농협만의 또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들 담을 수 있나요? 일단 농협의 ISA 상품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 그리고 고금리의 지역 농협의 예탁금이 좀 리스트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펀드 상품도 저희가 제공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금리의 지역 농축협의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고금리 지역 농축협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농협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편입하는 것이냐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ISA 가입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하고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측에서 한번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ISA가 많은 장점을 담고 있지만 먼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ISA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객 성향과 기대 수익률을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정기예금만 담는 것이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보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금과 함께 자기의 성향에 맞게 상품을 구성하게끔 먼저 체크하는 것이 먼저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형인 경우에는 5년, 서민형인 경우에는 3년이라는 의무 납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납입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무리하게 채우시는 방법보다는 효율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도를 활용하시면서 그 상품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에 인출하셔도 과세 혜택만 포기하시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힘들게 모은 자산에 대한 과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세 기간을 활용하되 너무 무리한 투자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 부분인데요. ISA 계좌는 신탁형 계좌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담는다 하더라도 물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약간의 보수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만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나 기타 ILS 상품들을 적절히 배분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것이 보수를 감안한 그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도 계속 강조해 드린 것처럼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맞추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도 매번 우스갯소리로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의무 가입 기간이 여러분들의 연봉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또 3년이냐 5년이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보수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수수료가 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이자와 수수료의 차익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NH농협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우리은행 측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5년짜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에 돈이 필요해서 만약에 고객님께서 돈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에는 중도 해지에 대한 그 분리과세나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 가입하시기 전에 각자 그 가입하시는 그 납입 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좀 권유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요. 신탁 보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ISA 자체의 취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각 금융사에서 사실 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각 뭐 예금이든 펀드든 아니면 ELS 등의 이제 파생 상품이든 이런 그 투자 상품 간의 보수 체계가 다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챙겨보시길 좀 권유를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신탁 보수 외에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 운용 보수가 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보시기를 좀 권유를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ISA가 실제적으로 3개월 후에는 계좌 이동제처럼 은행 간에 금융회사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지금 정책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아직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저희들도 어떤 뭐 휴대폰 새로 살 때 우리가 이익 받을 수 있는 것만 먼저 이렇게 딱 알아보고 나중에 해지할 때는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체계를 가입할 때 제대로 인지를 못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꼭 속은 것 같은 기분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자리해 주신 두 분도 그렇고 이제 가입 받으실 때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우리 소비자 고객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은행입니다. 근데 약간 독특한 점이 저축은행 예금도 편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자율에서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ISA의 경우에 가장 큰 이제 차별화 전략이 이제 상품 부분인데요. 사실 ISA 계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높이 할 수 있는 상품을 담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고수익만을 좇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 관리가 수반돼야 되는데요. 네. 저희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우리은행 단독으로 저축은행 협의회와 1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0개 저축은행과 업무 협약을 마쳤고요. ISA 출시와 맞춰서 고금리 정기예금을 고객분들한테 먼저 안전하게 ISA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한 1.5에서 1.6% 수준인데요. 저축은행의 경우는 2.0에서 2.5%까지 보다 높은 고금리 상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잃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고금리 상품을 우리은행 ISA에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ISA 가입을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적금은 당연히 이렇게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왕이면 이자가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축은행 예금도 역시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에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ELS 낙인 배리어 45%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LS 손실 구간 조건이 45%까지 이렇게 낮춰지는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ELS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중위험, 중수기라고 우리가 통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 고객분들께서 사실 정말 중위험이 맞는지 그렇죠.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ISA 출시와 함께 그 업계 최초로 그 3년 만기 조기 상환 배리어를 50%보다 훨씬 낮은 45% 수준으로 낮춰서 네.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0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데 45%라면 9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해도 원금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안전성이 강화된 상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ELS 상품 구조와 내용도 꼼꼼히 비교하시고 우리은행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런 녹인 배리어에 대해서 뭐 50%, 그다음에 노닥인 배리어에서 뭐 60에서 65%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그런데 이런 녹인 배리어를 확 낮춘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안정성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번 모든 은행들이 이 얘기는 꼭 하시더라고요. 로보 어드바이저. 요즘에 굉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네네.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네. 우리은행 하면 요즘에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광고가 위비뱅크입니다. 네네네. 많이 밀더라고요. 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혹시 앵커님 위비톡 가입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원 원우가 우리은행을 다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요? 해서 네네네. 깔았습니다.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화창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극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을 좀 드려보면은 네. 그 부분이죠. 그 저축예금 부분 말씀드렸고요. 예. 로보 어드바이저. 로버아이드. 예. 지금 혹시 앵커님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네. 이국 대국 끝났는데요. 네.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이제 네. 내일 또 3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거 인공지능 진짜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네. 좀 많이 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바둑이란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자산 관리 도입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로봇 어드바이저로 표현되는 이제 알고리즘과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우리은행 이제 어드바이저도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ISA 계좌 시작일인 14일에 맞춰서 로봇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초기에 혹시 이제 ISA 계좌에 상품을 담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상품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보시면은 로그인도 필요 없이 한 5개 정도의 질문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본인 성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군을 자동적으로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은행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좀 자산이 좀 적어서 이 정도 자산으로 내가 과연 ISA에 가입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만약에 저희가 준비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보시면 최적의 대안을 먼저 제안받으실 수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은행과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렇게 조건이나 상담 정도만 이렇게 하고 가입이나 직접적인 보다 나의 구체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제 상품 구입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본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ISA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시기 전에 본인 성향도 확인하시고 적절한 상품이 어떤 건가 미리 한번 검토하시는데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이 계속 지고 있어서 그런지 로보 어드바이저도 이제 우리 두 분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해 주시러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NH농협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협의 강점이라고 하면 네. 전국 각지에 그렇죠. 시골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강점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농협은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접근성 또는 뭐 친근성 이런 예. 게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금융권 최고의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도시 이외에 지방에만 721개소가 있고요. 좀
뭐 울릉도라든가 이런 뭐 사실 저희 근무하는 입장에서 별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네. 울릉도란 이런 도서 산간 지역에서 사실 있어서 사실 그 ISA는 농어민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그 농어민도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희 그 농협은행에 오셔서 편리하게 ISA에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은연중에 울릉도 발령은 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지점이 이렇게 자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반대로 조금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투자 성향보다는 안정적인 성향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앵커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어민 분들은 뭐 소득 수준도 뭐 높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많고 이 정보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사실 그 농협 고객들의 특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연금 IRP 가입하신 분들의 성향을 보더라도 85% 이상이 안정형의 그 투자 상품에만 투자하는 걸로 저희 나타나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3월 14일에 리스트업을 하는 거는 정기예금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농축금의 고금리 예탁금, 예. 그다음에 손실 가능성이 좀 적은 채권형과 채권 혼합형 펀드 위주로 저희가 라인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저 1금융권 예금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대의 금리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정기 예탁금, 지역농협의 정기 예탁금은 농협에서만 만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8%에서 1.9%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혹시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 지역 농협에 대해서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 질문도 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 농축협이 전국에 1,000개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경영평가 1등급 받은 그런 좀 우량한 농축협의 예탁금만 저희가 지금 17개 정도 저희가 지금 선택을 했고요. 네. 이건 향후적으로 계속 늘려갈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은행, 네. 우리은행에서만 지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도 각 금융 지주 계열사의 저축은행들의 서로 간의 예금을 서로 간에 이제 교환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향후에 올라올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그 신탁업자는 사실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공할 네.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이달의 펀드 상품이라든가 저희 NHCA에서 이제 뭐 제공하는 이런 펀드 상품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그 농협은행에서 주로 판매하는 이런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펀드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설명과 함께 리스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ISA 상품이 다음 주 월요일에 가입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각 은행별로 그리고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상품도 그렇고요.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게 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좀 시간을 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까지 ISA 상품의 특장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은행 서상원 차장과 농협은행 김영범 차장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3일간 진행됐었던 ISA 특집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도 중요할 테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내가 의무가입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신탁, 보수 수수료가 어느 정도 돼서 내 이자율과 수수료를 뺐을 때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될 수 있을지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나서 좀 상담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바구니에 예적금과 펀드 상품들을 담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팩트 자체는 여러분들에게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입 가능하니까요. 직접 창구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자산관리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